내 안에 너 있다. 박정희 대통령의 머릿속은 온통 경부 고속도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완성해줄 대망의 TF팀을 구성한 박 대통령. 그런데 그 TF팀 사무실 위치가 어디였을까요? 어디? 바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앞이었습니다. 와. 대통령 집무실 딱 열어. 걸어가. 한 걸음, 두 걸음, 세 걸음. 그러면 딱 307. 그 안에 TF팀이 딱 있다. 그러니까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두고 이 친구들이 일은 잘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려 했다는 거죠. 아, 이거 교실로 치면 거의 교탁 앞에 바로 앉은 그런 셈이잖아요. 네.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. 일을 안 할 수가 아니, 없겠어요. 딴짓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자리인데. 답답한 자리지. 네. 육군 장교 3명과 건설부 직원 1명으로 구성된 일명 청와대 파견단을 만든 것입니다. 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전국 대축척 지도를 구하라였습니다. 고속도로의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선 5만 분의 1 축척의 전국 지도가 필요했습니다. 그런데 시군구 단위 지도는 있어도 당시 전국 지도는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했다?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. 군인들이 뭐 하여튼 동원이 됐네요. 뭘 찾는 것 같아 지금. 뭐야, 지도를 붙여?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? 작은 지도들을 다 지금 이어붙이는 거예요. 지금 저 시 군구별로 다 모아놓은 거네요. 풀로 지금 붙이는 거잖아. 아니,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. 아니, 저 당시에는 엔지니어적인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군인밖에 없었어요. 예. 근데 저 고급 인력들이 지도를 풀로 일일이 하나하나 풀로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건 5만 분의 1은 아닙니다. 예. 실제로 5만 분의 1 지도는 아마도 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울 정도의 예, 크기가 됐을 거예요. 진짜 어마어마한 작업이었고. 장인 정신으로. 그런데 이게 끝이었을까요? 아니죠. 지도를 이어놓고 보니까 어라? 이게 산이야 강이야? 그렇네요.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. 못 알아보겠네. 전문가 들어오세요. 또 역시 군인이잖아요.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정말 열일하시네. 그냥 군인일까요? 아닙니다. 전문 기술. 미대 출신 아르트 시작. 지금부터 이 전문가 두 분이 등고선 채색 작업을 해주실 겁니다. 아주 이게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이니까 정밀하게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래서 팔레트를 들고 왔구나. 군인 아저씨들 웬 팔레트 했는데. 대부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60년대라고 하면 지도를 보고서 그걸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군사작전을 해봤던 사람들이 빼고는 없. 그렇죠. 그러니까 축척도 이해하고 지도도 이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인력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잘 좀 하세요 좀. 네? 붓터치의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? 저렇게 등고선을 이제 채색을 해서 이제 확실히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거네요. 맞아요. 그렇게 밤낮으로 지도 제작에 매달린 지 꼬박 닷새. 드디어 대한민국 지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와. 채색 잘 됐다. 그러니까요. 와, 멋있다. 이 완성된 지도를 토대로 경부고속도로의 최종 구간을 결정해야 하는데요.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해놓은 원칙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.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, 부산 간을 5시간 내외로 도착할 수 있게 한다. 두 번째는 무조건 3년 내에 이 공사를 끝낸다. 와. 그러니까 공사 기간 오래 걸리는 구간은 피하라는 얘기죠. 그렇게 결정된 노선은 바로 오. 이거 무슨 그래픽 처리한 것처럼. 이야, 역시 우리 군인 아저씨는 뭐든 할 수 있네요. 초고급 인력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인데 진짜. 짜잔! 경부고속도로의 최종 노선 서울 제3한강교, 즉 한남대교 남단을 기점으로 천안, 대전, 구미, 대구, 경주를 거쳐 부산까지
총 연장 428km 경부고속도로의 최종 노선이 이렇게 확정됐습니다. 자, 경부고속도로 노선 확정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쉽진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인 거잖아요. 네. 산 넘어 산인데 또 뭐가 중요했을까요, 교수님? 공사비가 제일 심각하죠. 역시 돈이 제일 중요하죠. 문제는 우리가 한 번도 고속도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공사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. 그 기준으로 삼았던 거가 당시에 일본에서 도쿄하고 나고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한 1km당 8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었대요. 그래서 그걸 대충 계산해 보면은 서울 부산 간이 430km니까 3,500억 정도 들어갈 거다 예상을 했는데 그 당시 67년도에 전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2배 정도 돈이에요. 그게. 와. 당시는 우리가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이었어요. 그러니까요. 굉장한 반발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. 회의론도 있었어요. 당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도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뭐가 제일 중요한가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됐던 거는 사실은 치수 사업 문제입니다. 또 60년대 오기 직전에 1959년에 사라오 태풍이 한번 왔었는데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. 계속해서 이 물난리를 겪고 있는 시대였고 홍수와 가뭄이 반복이 됐었거든요. 이 부분에 써야 될 돈을 왜 지금 고속도로 건설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비판론이 있었고 또 그것도 왜 꼭 경부선이냐. 왜냐하면 경부선에는요 철도가 있었어요. 여기다 또 중복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게 과연 급한 일이냐라는 회의론이 있었던 거죠. 좀 도로가 없는 지역에서 고속도로 건설을 하면 더 약간 평등하게 더 의미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약간 지역 균등 개발의 측면에서도 그게 더 맞잖아요, 사실. 그리고 고속도로 그 굴삭기 앞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들어 누워서 그걸 반대를 했었다더라. 네. 이런 썰이 있잖아요. 네. 실제 이제 국회 속기록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는 반대하지 않았어요. 그래요? 네. 기본적으로 도시화가 다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도 상당한 인구가 있었고요. 그러니까 왜 이 선이 경남 쪽으로만 이렇게 경상도를 거쳐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. 또 야당에서만 한 건 아니고요. 실제로 이거를 공사비를 받으려면은 그 국제부흥개발은행 이런 데서 이제 교통 영향 평가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어디에다가 도로를 뚫는 게 제일 좋은 거냐 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로는 이 경부선이 아니고 서울하고 강릉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광주와 포항, 그다음에 속초와 삼척을 연결하는 게 더 우선시돼야 된다. 너희들이 그런 거 개발하려면 한 150만 달러까지는 융자를 해주겠다. 그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중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횡단을 하라는 네. 얘기였어요. 동서로 가는 거네요. 이렇게 볼까요? 서울에서 강릉. 강릉, 광주와 포항. 근데 듣고 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한 게 그 당시에 강원도 쪽에 천연자원이 많이 있었잖아요. 이렇게 연결하면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? 그러니까 뭐 저는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. 생각을 했을 거고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3공화국이 이제 시작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동해안 남쪽에 몰려 있고 또 거기가 가까운 곳이 이제 부산이 큰 항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안 빌려줬다는 얘기인 그렇죠. 거죠? 그 네. 조건을 우리가 충족 못 시켰기 때문에 동서횡단 이제 고속도로를 뚫었으면 그 150만 달러가 들어왔을 텐데 그거를 150만 달러. 고사하고 경부고속도로로 진행을 하게 된 거잖아요.